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3월 3일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가 거대한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 가까이 폭등하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 또 역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 덕분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연준 파월 의장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며 사실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예고했죠. 여기에 더해서 유럽과 일본도 비둘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어떤 경우라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게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도 EU는 코로나19 발병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EU 회원국들의 공동된 재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일 오전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일본은요. 일본은행 총재가 긴급 담화를 통해 적절한 금융시장 조정과 자산 매입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 공급과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선 3월 18일 미 FOMC 회의로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예정된 FOMC가 아닌 기습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네요. 3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증언을 시작으로 4일에는 클리블랜드와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5일에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6일에는 댈러스와 뉴욕 연은 총재가 잇따라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쓸쓸히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개미 힘으로는 시장을 끌어올리기에 역시 역부족이죠. 종목별로는 서울제약이 큐캐피탈 피인수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고요. 신풍제약은 생산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관계사 미국 바이오 기업인 이노비오가 오는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ST큐브, 삼바와 면역항암제 위탁계약 체결. 오후 12시 35분 현재 ST큐브는 상한가에 오른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면역항암제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ST큐브는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인 STT003 항체를 개발 중인데요. 이 후보물질은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 신호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항암제에 쓰이는 항체입니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연구센터에서 STT003이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표면에 광범위하게 발현돼 면역 기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에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위한 시료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던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위탁 개발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바가 세포주 개발부터 공정 개발 그리고 임상 시료 생산과 임상 시험 계획 제출에 이르는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ST큐브는 STT003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T큐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거죠. 이에 오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한진칼 2013년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한진칼의 주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만 해도 3만 원 초반을 횡보하던 주가가 오늘 장중에 7만 5,6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연합군, 즉 조현아, KCGI, 반도건설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CGI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매입, 보유 지분율이 17.68%에 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조 부사장 6.49%, 반도건설 13.3%, KCGI 17.68%를 합치면 3자 연합 지분율은 37.63%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3자 연합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은 31.98%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조원태 측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과 카카오도 최근 한진칼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조 회장의 백기사로 불리는 델타항공은 지난해 한진칼 주식 10%를 사들인 데 이어서 지난달 20일부터 21일 1%를 추가로 사들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추측이기는 한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한진칼 지분 2.5%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요. 아마도 델타항공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대규모로 한진칼 주식 매집에 나선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일가 22.45%와 델타항공 13.5%, 그리고 카카오 2%,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우리사주 조합 등 3.8%를 더해서 총 41.75%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총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양측이 연이어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대결이 벌어진 이번 주총에서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임시주총이나 내년 주총까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양측이 이에 대비한 포석을 준비 중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따른 경쟁적 주식 매수가 계속되면서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한진칼이 올랐고요. 2013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접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그라드는 시점에 주가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다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는 매매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줄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애플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애플의 가동률이 2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제품의 중국 생산 라인 가동률이 2월 평균 50%에서 3월 60%, 그리고 4월 8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추정했고요. 2분기부터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생산 라인 인력들이 복귀를 했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중국 외 지역의 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아이폰 관련주 YMT, BH, 엔디포스, LG 디스플레이 등이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뭔가 시장이 오르기는 하는데 찜찜한 기분은 버릴 수가 없네요. 모두들 잘 버텨서 이 위기를 다 같이 잘 극복해 봅시다. 네, 내일 다시 만나요.